지난 시간에 리니어 영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리니어 영역의 조건이 뭐냐? VGS, VTH, 즉 채널이 만들어지는 최소한의 전압이 뭐보다 커야 된다? VDS 전압보다 커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트라이오드 영역, 리니어 영역에서의 전류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ID는 mu n COX W over L 그 다음에 VGS 빼기 VTH VDS 빼기 2분의 1 VDS의 제곱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미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변수를 DS로 보자 이거죠. 여기서 DS가 움직이는 거야. 그럴 때 이 DS 대 ID의 전류식이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게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에서 꼭지점 구하기 위한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y는 ax의 제곱 bx 더하기 c에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을 갖는 x의 값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a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b가 어떻게 돼? vgs 빼기 vth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이 vgs 빼기 vth의 값에서 이 전류식이 최대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먼저 x값 변수가 VDS가 되는 거고요. Y값은 결과값인 ID가 됩니다. 자, 그럼 VGS 빼기 VTH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VGS1, VGS2, VGS3 이렇게 세 가지의 VGS 값을 놓고요. 각각 1번, 2번, 3번을 부여하고 크기가 3번이 제일 크다 라고 놓고 한번 그려보자 이거죠. 그럼 이거 똑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VGS 빼기 1, VTH. 왜냐하면 threshold, 즉 문턱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2 빼기 VTH, VGS3 빼기 VTH가 됩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VGS1 빼기 VTH가 요거가 됩니다. 요게 뭐다? VGS1 빼기 VTH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이거라고 하고 이 값이 뭐다? VGS2 빼기 VTH가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VGS3 빼기 VTH 이렇게 놓자 이거죠. 그럼 요거 했을 때 각각의 꼭지점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게 VGS 빼기 VTH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은 이렇게 될 거고요. 꼭지점이니까. 또 이 값은 아마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은 이렇게 된다고 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걸로 될 거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빗나갔는데 이거를 여기 꼭지점, 아이고, 꼭지점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려주자 이거죠. 각각의 꼭지점을. 자,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트라이오드 영역의 조건이 뭐라고 했죠? VGS 빼기 VTH가 VDS라고 했어요. 즉, 요거를 봅시다. 요거. 요게 조건에 맞아야 돼. 즉, 변수가 뭐보다 작아야 돼? 영역이 VGS 빼기 VTH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먼저 얘 영역에서 우리가 고려해줘야 되는 건 트라이오드 영역은 요게 됩니다. 요게.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로 VGS보다 작은 영역이니까 이거는 또 요 영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더 작은 영역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고려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여기 각각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더 이상 안 그려줬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범위 안에 있는 것만 그려준 거고 여기 있는 것들만 우리가 연결을 시켜주면
이렇게 그림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영역, 즉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여기 영역을 무슨 영역? 트라이오드 영역이다.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트라이오드 영역에서는 VGS 빼기 VTH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류의 크기도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그래프가 여러분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죠? VGS1 빼기 VTH, VGS2, VGS3 각각의 꼭지점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오드 영역의 조건이 VGS 빼기 VTH가 VDS가 된다 이거죠. 즉 이거를 우리가 각각 상수라고 놓으면 VDS는 이 상수보다 작아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어떤 범위가 되냐? 즉 요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인 요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초록색인 요 범위가 뭐다? 트라이오드 영역이 되는 거고,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할 때 왼쪽에 있는 부분이 트라이오드 영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라이오드 영역에서의 전류식과 그 다음에 트라이오드 영역에서의 전류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한 가지 더 유심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 여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 영역. 요 영역을 한번 확대를 해서 보자 이거죠. 지금 아까 전에 전류식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포물선 모양이 되는데 이게 거의 0에 가까운 VDS 값이 0에 가까운 이 빨간색 원에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으로 인한 포물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 VDS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직선으로 보이잖아. 직선. 그쵸? 기울기가 직선이 되는 거잖아. 즉 1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분명히 ID 전류식은 2차 함수였는데 VDS가 거의 0에 수렴하는 가까운 영역에서는 어떻게 된다? ID가 1차 함수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VDS가 거의 0에 가까웠다라는 의미는 뭐를 뜻하냐? 살펴보면 아까 전류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까 전류식이 ID는 UN COX W over L V GS 빼기 VTH V DS 빼기 2분의 1 VDS의 제곱이다 이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VDS가 거의 0에 가까이 갔을 경우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0에 가까이 가고 있어. 그러면 VDS가 0.1 그리고 0.01 0.001 하면서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작아졌을 경우 요거 1차 함수로 작아지는 거랑 2차 함수로 작아지는 거랑 어떤 게 더 빠르게 작아집니까? 당연히 요 2배짜리가 빠르게 작아지겠죠? 왜냐면 얘가 0.1이라고 하면 얘는 0.01이 되니까 VDS를 작게 했을 경우 이 제곱걸이 0으로 수렴해서 어떤 관계식을 갖게 되냐? VGS 빼기 VTH VDS는 2분의 1 VDS 제곱 형태가 된다 이거죠. 그럼 VDS 지워지면 결과적으로 VGS 빼기 VTH는 2분의 1 VDS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2분의 VGS 빼기 VTH VDS가 되면 요 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ID는 UN COX W over L 그 다음에 VGS 빼기 VTH의 VDS로 변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날라갔어. 왜냐면 뭐가 도미넌트예요?
요 2차 함수보다 1차 함수가 도미넌트 하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단순화가 된다. 어떤 조건에서? 요 조건에서. 자, 그러면 요거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앞에서 우리가 변수를 뭐라고 했어? ds가 변수고 결과값이 id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입력과 출력의 관계식을 보면 입력, 그 다음에 출력, 여기에 un, cox, w over l, 그 다음에 v, gs 빼기 v, th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 보면 뭐죠? 전류구. 이거 전압이잖아. ohm의 법칙에 의하면 얘가 id, v, ds는 1분의 un, cox, w over l, v, gs 빼기 v, th가 된다 이거죠. 이건 뭐야? 이건 뭐? 저항이 된다는 거야, 저항.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트라이오드 영역이 VGS 빼기 VTH, VDS라고 했는데 여기서 DS를 더 작게 만들어서 VGS 빼기 VTH를 2분의 1 VDS의 관계를 갖도록 아주 작게 만들어주면 그때 NMOS 트랜지스터가 뭐처럼 보이느냐? 저항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NMOS죠? NMOS고 게이트 전압이고 소스고 드레인이야. 근데 여기서 뭐다? 즉 이 관계식이라는 거는 뭡니까? 즉 게이트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얘가 저항처럼 돼버린다. 즉 이렇게 저항처럼 된다 이거죠. 드레인하고 소스. 여기서 VDS의 전압이 뭡니까? 이거 VDS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드레인 전류가 뭐라고 했어? 드레인에서 흐르는 전류라고 했잖아. 전류 ID.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등가 저항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그 뮤, 모빌리티, 그 다음에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위스하고 랭스는 고정된 값이야. 물리적으로 고정된 값이야. 그럼 우리가 뭐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게이트 전압을 바꿔줄 수 있잖아. 아까 여기 게이트 전압을 점점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즉슨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이 저항값이 어떻게 돼요? 바뀐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게이트 전압이 높아지면 저항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 게이트 전압이 낮아지면 저항이 높아진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뭡니까? 게이트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는 거. 가변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변 저항 표시,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저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저항이냐면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발생하는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트라이오드 저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턴온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게이트 전압이 높아져서 채널이 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턴온 저항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명칭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게 지금 트라이오드 영역이라고 했고 우리가 이 트라이오드 영역 VDS 값을 더 아주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된다? ID가 1차 함수가 돼서 저항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DS가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작게 만들어서 VGS 빼기 VTH보다 작은 요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아까 전에 이게 트라이오드 영역인데 이거는 딥 트라이오드 영역. 더 깊은 영역이다 이거죠. 어떤 영역? 트라이오드 영역, 리니어 영역이 된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리니어 영역, 트라이오드 영역이 요 관계식을 갖는 반면에 우리가 VDS 값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거의 0에 수렴하도록 작게 만들어서 VGS 빼기 VTH를 이렇게 크기를 확 벌려놓으면 그때의 영역을 우리가 딥 트라이오드 영역이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트라이오드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거의 0에 가까운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 딥 트라이오드
영역. 즉 1차 함수가 되는 딥타일드 영역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엠모스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소스 전압, 게이트 전압, 드레인 전압이라고 해가지고 VDS 전압을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이제 0V라고 하고 게이트 전압을 예를 들어서 5V라고 하면 0V, 5V에 뭐가 생겨요? 전기장이 여기 소스 영역에서는 생긴다 이거죠. 하지만 이 드레인 전압을 3V, 4V, 5V로 점점 키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장이 약해지잖아. 전기장이 약해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 드레인 영역에서의 전자가 옥사이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채널을 형성시키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든다 이거죠. 왜냐면 아까 전에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일렉트릭 필드가 강해져야지 전자를 끌어들여서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얘 5V고 얘 3V야. 그럼 2V 차이고. 근데 드레인 전압을 4V로 했어. 그럼 1V 차이가 되는 거고 5V가 되면 0V가 된다 이거죠. 0V면 일렉트릭 필드가 없는 거고 그 말인즉슨 전자가 이동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드레인 전압을 점점 키우면 요 녹색의 요 부분 우리가 이걸 채널이라고 할 건데 자 요거 채널이 이게 평평하게 있는 채널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먼저 똑같이 0V라고 하자 이거죠. 0V 같은 경우는 소스 단하고 드레인 단하고 일렉트릭 필드가 일정하기 때문에 채널이 유니폼합니다. 하지만 드레인의 전압을 높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일렉트릭 필드가 약해진다고 했죠? 그럼 채널이 점점 얇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요. 그 다음에 더 높이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 그래서 점점 높여서 5V까지 되면 일렉트릭 필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드레인 영역에서는. 그러면 채널이 이 상태까지 돼. 근데 5V 이상으로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그러면 5V 이상으로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게 6V가 됐다. 6V가 된다고 합시다. 6V가 되면 일렉트릭 필드가 앞에서 5V 이하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전자들이 이렇게 뛰어서 나왔는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자들이 어떻게 돼? 전자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편으로 움직이니까 오히려 전자들이 드레인 요 n 플러스 영역에 머물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전자들까지도 여기로 빨려 들어가게 되니까 이 채널들이 이렇게 됩니다. 점점 짧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더 키워져. 전압을 더 키워주면 얘가 계속 이렇게 짧아지게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짧아지게 된다 이거죠. 채널이. 자. 아까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널을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채널이 이렇게 짧아지게 된다 이거죠. L-로. 어느 경우? VDS, 즉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보다 커진 상태에서 즉 VGS 빼기 VTH가 VDS 이 상태가 된다 이거죠. 즉 채널을 형성시키는 일렉트릭 필드보다 드레인의 일렉트릭 필드가 점점 커지면 이게 채널이 이런 식으로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핀치오프다 이거지. 핀치오프. 그래서 여기 실제로 보면 이 채널이 여기 끝이 딱 걸리잖아요. 핀셋을 가지고 이렇게 끝을 딱 잡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핀치오프라고 불립니다. 그럼 핀치오프 상태에서 보면 채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채널이 끊겼어. 이 부분이 끊기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채널이 유니폼하게 있고 그 다음에 트라이오드 영역에서도 채널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 요거 드레인의 일렉트릭 필드가 강하게 역으로 걸리는 순간부터는 채널이 끊기게 돼. 그럼 전자가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라고 보면 자, 전자가 일단은 여기 다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가 여기까지 있잖아.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까 전에 여기 드레인 전압을 계속 높여준다고 했잖아요. 5V보다 더 높게 6V, 7V 이렇게 높으면 어떻게 발생하냐면 일단은 여기가 P고 N이니까 다이오드 영역이 먼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게 P가 0V고 얘가 5V, 6V, 7V가 되니까 역전압이 강하게 걸리게 돼요. 역전압에 강하게 걸린다는 거는 즉 요 영역이 뭐냐? 디플리션 영역이 넓게 생긴다는 거야. 넓게. 즉 휴전 상태가 넓게 유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채널도 끊겨 있고 여기 휴전 상태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지 보면 아까 전에 여기 드레인 전압이 7V, 8V 계속 높여준다 이거죠. 높여주면 여기 있는 전자가 얘는 양전압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전압이 걸려 있고 일렉트릭 필드가 어떤 방향으로 돼 있다고 해서 이쪽 방향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일렉트릭 필드가. 그렇죠?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은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걸려 있어. 자, 그럼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고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웠는데 그 말인즉슨 여기 N채널에 있는 전자들이 여기가 양전압이 강하게 걸리고 그 다음에 강한 일렉트릭 필드가 역으로 걸려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냐? 요 단절된 영역이 있잖아요. 여기를 가속으로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 있을 거예요. 벽이나 아니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뒤에서 막 달려온 다음에 그 가속력 가지고 점프해서 뛰어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일렉트릭 필드가 강하게 걸려 있다 보니까 요 전자들이 요 디스커넥트 요 영역에서 아주 강하게 점프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가속화가 돼서 여기를 막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트라이드 영역에서는 채널이 유니폼하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드레인하고 소스에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 보면 채널이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전자들이 점프해서 계속 넘어가. 점프해서 아주 가속화돼. 빠른 속도로 점프해서 넘어간다 이거죠. 전자가 결국 점프해서 넘어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전류가 흐른다. 어느 방향으로? 드레인하고 소스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또 ID라고도 하는데 이 ID를 뭐라고 부르냐? Saturation Current. 즉 포화 전류라고도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화 전류를 만들어내는 조건이 뭡니까? 요 조건이야, 요 조건. 즉 드레인에 있는 전압이 커져서 역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강하게 걸리게 되고 그 결과로 채널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점프해서 드레인으로 넘어오는 현상. 그거를 세츄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때 흐르는 전류를 포화 전류. 그게 발생하는 조건이 그렇게 된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아까 전에 VGS 빼기 VTH VDS를 트라이어드 영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게 바뀌는 거죠. 이 부호가 이게 바뀌는 걸 우리가 saturation 영역, 즉 포화 영역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까 트라이어드 영역에서의 ID는 어떻게 했어요? UN, COX, W over L, 그 다음에 VGS 빼기 VTH, VDS 빼기 2분의 1 VDS 제곱이 됐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형성됐던 이유는 뭐다? 채널이 그나마 소스하고 드레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죠. 하지만 세츄레이션, 즉 포화 영역에서는 채널이 끊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식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식을 갖고 와서 풀어 써주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id w cox u n 그 다음에 v gs 빼기 v x 빼기 v t h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x2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식이 자 dx가 되는 거고 이거는 dv가 되는데 요거를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게 0부터 L 다시잖아요. 아까 전에 트라이드 영역에서는 요게 끝까지의 길이인 L을 집어넣어 줬어요. 이거 우리 전 시간인가 전전 시간에 배운 거기 때문에 복습 영상 한번 꼭 보십시오. 근데 이거는 지금 채널이 짧아졌잖아. 핀치오프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L이 아닌 L 다시를 넣어줘야 돼. 0부터 L 다시.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전압은 0부터 트라이오드 영역까지는 여기가 드레인의 VD 전압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VD였어. VDS였지. 하지만 이거는 VDS가 아니라 VDS 드레인까지 가지도 않고 여기서 끊기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VGS 빼기 VTH가 된다 이거죠. VGS 빼기 VTH가 뭐라고 했죠? 채널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전압이라고 했어요. 채널이 형성되는 최소한의 전압. 자, 여기 끝에 핀치오프 부분이 뭐야? 채널이 만들어지는 여기 제일 얇은 영역이잖아. 그때 걸리는 전압이 뭐야? 요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L 다시는 뭐랑 같냐? 전압이 VGS 빼기 VTH랑 같게 된다 이거죠.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자, 이거는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적분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id는 2분의 1 μn cox w 오브 l 그 다음에 v gs 빼기 vth의 제곱. 그때 l이 뭐다?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에 어떻게 돼? 프라임으로 해서 다시가 붙어야지 올바른 식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트라이오드 영역에서의 공식 이거랑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에서 구한 공식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하고 여기 L 다시가 바뀐다. 나머지 뭐 이런 텀 VGS, VTH 같고 그 다음에 UNCOX 같고 위스도 같은데 뭐가 틀리냐? L 프라임이 틀리다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간단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L하고 L'하고 대부분 같다고 놓아질 거예요. 같진 않지만 같다고 놓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문제를 풀 겁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L하고 L'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건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채널 랭스가 즉 채널의 길이죠. 채널 랭스가 서로 달라서 L하고 L'하고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세컨더리 이펙트가 있어요. 세컨 오더 이펙트라고 해서 부수적인 효과라고 하는데 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세컨 오더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L하고 L-하고 같게 놓고 풀어준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 풀 때 L하고 L-하고 틀리게 놓고 푸는 경우 즉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펙트가 있다 라고 언급된 문제에서는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근사화 시켜서 해주면 id는 2분의 1 un cox w 오브 l v gs 빼기 vth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트라이드 영역에서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냐 하면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v gs1 빼기 vth 요거를 v gs2 빼기 vth 요거를 v gs3 빼기 vth 라고 해서 우리가 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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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아이고, 그래서 여기 영역을 나눠서 이쪽을 우리가 트라이오드 영역이라고 했어. 왜냐면 VDS ID고, 왜냐면 트라이오드 영역에서는 어떻게 된다? VGS 빼기 VTH, VDS의 결과를 갖기 때문에 왼쪽 편을 우리가 트라이오드 영역으로 놓기로 했습니다. 여기 트라이오드 영역. 하지만 우리가 세츄레이션 영역, 포화 영역 배웠잖아요. 포화 영역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VGS 빼기 VTH가 뭐나? VDS보다 작은 영역이야. 즉 VDS가 큰 영역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영역이 되냐면, 자, 요 빨간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는 요 영역이 뭐가 되냐? 요 영역이 이제 세츄레이션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영역이 세츄레이션 영역, 그 다음에 요 영역이 세츄레이션 영역이 돼버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VDS가 우리가 변수라고 했는데, 지금 요 포화 전류 세츄레이션 커런트 보면 VDS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VDS 텀이 VDS가 전혀 없잖아요. 그 말인즉슨 뭐다? 변수, 즉 VDS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상관없이 얘는 뭐다? 컨스탄트, 상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가 그려지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게 나타난 게 바로 이게 됩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 부분이 뭐라고요? 트라이오드 영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영역은 VGS 빼기 VTH가 뭐보다 작아? VDS보다 작은 영역. 그 다음에 트라이오드 영역인 얘는 뭐라고요? VGS 빼기 VTH가 뭐다? VDS보다 큰 경우다. 즉 VDS가 요거보다 작다는 거예요. 요 점도보다 작은 영역. 이 트라이오드 영역이고, 이거보다 큰 영역이 세츄레이션 리진이다. 근데 세츄레이션 영역일 경우는 변수 VDS가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죠. VDS가 없어. 그걸 한짓은 상수가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트라이오드 영역하고 세츄레이션 영역을 함께 나타낸 전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즉 트라이오드 영역에서는 2차 함수의 포물선으로 변하고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컨스탄트,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뭐가? 전류가.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식이 요거 됩니다. 엔모스 같은 경우. 자, 엔모스 같은 경우 이제 턴 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V 게이트 전압이 일단은 스레스홀드 전압보다 커져야 되는 거야. 즉 이 말은 즉슨 뭐냐? VGS 빼기 VTH가 0보다 커야지 뭐가 형성돼요? 채널이 최소한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딥 트라이오드 영역은 뭐라고 했죠? VGS 빼기 VTH가 VDS일 때 거의 요 관계식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2분의 1. 이게 우리가 딥 트라이오드 영역이고, 그 다음에 VGS 빼기 VTH가 VDS일 경우는 이거는 트라이오드 영역, 그 다음에 VGS, VTH가 VDS. 즉 드레인에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가 역으로 강하게 걸려서 전자들이 어떻게 돼요? 점핑 하면서 넘어오는 뭐가 세츄레이션 영역이 된다 라고 해서 이게 1번, 2번, 3번의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 거고, 좀 더 크게 보면 딥 트라이오드 영역하고 트라이오드 영역하고 거의 같은 영역에 있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반드시 만족해야 돼. 왜냐면 채널은 일단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게이트하고 드레인에 있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츄레이션이냐 트라이오드 영역이냐
딥트라이드 영역이냐를 구분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딥트라이드 영역일 경우는 이게 뭐가 된다고 했죠? 턴온 저항이 된다고 했잖아요. 턴온 저항. 즉 턴온 저항, 즉 가변 저항. 뭐에 따라서 변하는? VGS에 따라서 반비례하는 거죠. 반비례하는 가변 저항 값을 갖는다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게이트 전압을 좀 높아지면 이제 트라이드 영역에 빠지게 되는데, 트라이드 영역일 경우 전류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수도 없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은 어떻게 된다? VDS가 얘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얘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전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 그래프가 유도됐는지 여러분이 집에서 복습하면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엠모스에 대해서 드레인 전류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먼저 영역을 나눴고요. 그 다음 그 영역에 해당되는 드레인 전류식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엠모스를 했으면 이제 피모스도 봐야 되는데, 피모스도 똑같아요. 피모스도 어렵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엠모스에 있는 드레인 전류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데, 이제 두 가지만 바뀌면 돼. 자, 먼저 채널이 만들어지려면 뭐라고 했어요? VGS 빼기 VTH가 0보다 커서 VGS VTH가 돼야 된다고 했어. 어디서? 엠모스에서. 페이지에도 넣고 더 자세히 이야기해봅시다. 자, 엠모스에서 VGS는 VTH가 돼야 된다.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트라이오드 영역. 딥트라이오드는 여러분이 따로 보시고요. 트라이오드 영역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트라이오드 영역에서는 VGS 빼기 VTH가 VDS여야 된다고 하고,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VGS 빼기 VTH가 VDS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피모스에서는 뭐가 변하느냐면, 자, 반대로 생각하면 돼. VGS가 이렇게 변할 때 뭐가 변하느냐? VGS가 VSG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VTH가 VTH의 절대값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VSG, VTH 절대값. 이게 온이 되기 위한 최소 조건.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 VSG 빼기 VTH VSD 이렇게 바뀌는 거야. VDS도 바뀌네. VDS도 VSD로 이렇게 바꿔줘야지. 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이 되기 위한 조건 VSG 빼기 절대값 VSD 이렇게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즉 엠모스하고 피모스하고 여러분이 VSD, VSG를 역으로 반대로 바꿔주고 절대값을 씌워주면 돼. 뭐를? 스레스홀드, 문턱전압의 절대값을 해주면 그게 피모스의 조건이 된다. 그럼 전류식도 어떻게 되냐면, 자, 엠모스에서의 트라이오드 영역. 자, 이것도 한번 또 계속 써봅시다. ID는 μN COX W 오브 L 그 다음에 VGS 빼기 VTH 그 다음에 VDS 빼기 2분의 1 VTS의 제곱이 트라이드 영역이라고 했고, 세츄레이션 영역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ID는 2분의 1 UN COX W 오브 L VGS 빼기 VTH의 제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엠모스에서. 그럼 피모스에서는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죠? 엠모스의 전류식이나 조건이 피모스로 바꿔질 경우는 VGS가 VSG로 바뀌어야 되고, VDS가 VSD로 바뀌어야 되고,
VTH가 절대값 이걸로 바뀌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PMOS에서의 전류식 볼까요? 1번 트라이오드 용역은 이렇게 됩니다. IT 즉 ISD가 되는 거죠. 왜냐면 PMOS가 이렇게 생겼잖아. 소스 드레인이니까 이렇게 흐르잖아. 전류는. 그쵸? NMOS가 전자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가 이렇게 해서 IDS였는데 이거는 이제 PMOS는 전공 채널이 있으니까 전공의 움직임이 결국 전류의 방향이 되니까 전공은 소스에서 나와서 아래로 흐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ISD가 되는 거고 이 트라이오드 영역은 어떻게 되냐? 자, 뮤 전공이니까 이건 P가 되는 거야. P. 그 다음에 게이트 옥사이드가 뭐고요. 그 다음에 W 오버 L. 여기서 W 오버 L은 뭐가 되겠어? PMOS의 위스하고 랭스가 되겠지. 이거는 이제 NMOS고, NMOS. 이렇게 N자 써줍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오느냐? 그 다음에 오는 게 VGS가 아니라 VSG 빼기 절대값, 그 다음에 VSD 빼기 2분의 1 VSD의 제곱이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세츄레이션 전류를 볼까요? ID는 똑같이 ISD가 되는 거고요. 2분의 1 뮤 P야. 전공이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COX W 오버 L P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SG 빼기 VTH의 절대값의 제곱이 된다. 자, 뭐가 바뀌었어요? 이게 이걸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DS가 SD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이게 뭘로 바뀌었어? SG로 바뀌었고 절대값이 씌워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상수가 뭐가 바뀌었어? 이거는 NMOS에서는 N채널에서는 전자가 움직이니까 전자에 대한 모빌리티가 쓰였는데 이거는 이제 PMOS에서는 전공 채널이 플러스 채널이 형성되니까 전공에 대한 모빌리티 P가 쓰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채널 랭스하고 위스가 NMOS를 만드는 거랑 PMOS로 만드는 거랑 틀리기 때문에 N하고 P하고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NMOS, PMOS의 드레인 전류식을 알아봤습니다. 트라이오드 영역, 세츄레이션 영역에서의 드레인 전류식을 유도를 했고요. PMOS는 특별히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복습하면서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NMOS의 대칭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전에 VGS가 VSD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대칭을 시켜가지고 이 전류식을 암기해도 됩니다. 지금 요 전류식 있잖아요. 요거 NMOS의 전류식, 그 다음에 요 PMOS의 전류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전류식 가지고 앞으로 1년 내내 이 전자회로를 다룰 거기 때문에 이걸 유도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고 결과적으로는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뒤에 트랜스 컨덕턴스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인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류식은 반드시 알아두셔라. 특히 NMOS의 전류식, PMOS의 전류식의 차이가 뭔지 알아두시고 각각 영역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요거 있잖아요. 영역, 트라이오드 영역, 세츄레이션 영역 그 안에서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아두시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더 수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트랜스 컨덕턴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